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은 왜 멍청한 짓들을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간단히 얘기하고 이 답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현대인은 아주 희귀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본래 희귀한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멍청한 짓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나심 탈렙이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간의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가 라운드 트립 오류라는 겁니다. 라운드 트립 오류는 그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그 조건부 확률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조건부 확률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 수학 기호가 나오면 좋아하시지 않을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확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치 아픈 것을 감수하고라도 수학을 조금 너무 많이 피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데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P, A, B라는 것은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걸 말합니다. 반면에 P, B, A라는 것은 거꾸로 A가 일어났을 때 B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수학 얘기는 이쯤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게 뭘 말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테러리스트들을 많이 봤다고 칩시다. 근데 그 테러리스트를 봤는데 그 테러리스트의 90%가, 다시 말해서 10중 9명은 무슬림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확률이라는 것은 테러리스트 중에 90%는 무슬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심 탈립이 말하는 라운드 트립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슬림 중에 테러리스트는 90%이다라는 것과 혼동한다는 겁니다. 무슬림은 이슬람 교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라운드 트립 오류 때문에 사실은 전체 무슬림 중에서 테러리스트인 사람은 아주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슬림을 보면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런 판단이 언제나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무슬림들은 전부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형식상으로 봤을 때 이런 판단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무슬림의 대부분은 테러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에 의해서는 틀린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나심 탈렙이 말하는 라운드 트립 오류라는 것은 과거에 인간이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어떤 곳에서 진화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죠.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좀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숲길을 걷다가 호랑이 소리를, 뭔가 소리를 들은 거죠. 호랑이 소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 그게 호랑이 소리 같다라는 거죠. 이게 호랑이 소리구나 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은 호랑이가 있을지 몰라 라고 해서 열심히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에도 사실은 잘 따지고 보면 라운드 트립 오류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지 다른 확률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호랑이가 숲에 있을 때 우리가 호랑이 소리를 들을 확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호랑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로 호랑이일 확률이죠. 아마 벌써 머리가 막 복잡해지면서 도대체 왜 이런 걸 따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호랑이를 만나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라운드 트립 오류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는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호랑이 소리가 있어도 호랑이가 나오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소리를 들을 때도 에이, 안 도망가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끔찍한 거죠. 예를 들어서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도 길을 건널 때마다 차에 치여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빨간불일 때마다 자꾸 길을 건너다 보면 100번에 한 번, 200번에 한 번은 차에 치일 수 있고 일단 차에 치이면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결과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라운드 트립 오류 같은 게 있건 없건 간에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트립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어두운 그런 골목에 들어가서 깡패나 어떤 그 도둑이 많다는 그런 위험한 것을 여자 혼자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이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건 괜한 겁쟁이가 하는 말이고 확률을 따져보면 여기서 강간이나 강도를 당할 확률은 얼마 안 돼.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그 결과가 너무 나쁘니까요. 그럴 때는 저 호랑이의 예처럼 호랑이 소리 같은 게 들리면 예를 들어서 10 중에 9번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도망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라운드 트립 오류는 과거에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그 오류가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막 뛰어가고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요. 무슬림이 보일 때마다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야 하고 인종차별을 해버리면 현대사회는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 현대사회에서 이 라운드 트립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한 가지 예로서 희귀병 진단의 문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희귀병 진단의 경우에는 이런 건데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희귀병이 있습니다. 그 희귀병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테스트를 했더니 그 테스트 결과 여러분에게 그 희귀병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희귀병이 있을 때 이 테스트가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은 95%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니, 이 진단은 5%밖에 오류가 없는데 내가 희귀병이 걸렸는지 그 테스트를 해봤더니 양성 진단이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라운드 트립 에러에 대해서 좀 들어본 사람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확률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 희귀병에 걸렸을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양성 판단이 나왔을 때 내가 실제로 희귀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서 그게 95%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희귀병에 걸린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의사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그 확률이라는 것은 반대예요. 희귀병이 있을 때, 희귀병이 있는 환자한테 이 테스트를 해보면 95%가 양성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제대로 된 확률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조금 더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 희귀병은 드문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희귀병이 알아보니까 1000명 중에 1명에 걸리는 병이라고 칩시다. 사실은 희귀병은 이것보다도 더 드문 병도 많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는 희귀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그 희귀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도 테스트는 양성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확률을 물어보니까 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희귀병에 걸릴 확률을 이런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는 그 베이지안 정리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인데, 오늘은 그 계산은 정확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닌데요. 계산을 해보면 1.86%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테스트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이 실제로 그 희귀병에 걸릴 확률은 아직도 2%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는 이 라운드 트립 에러라는 것이 아주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는데, 라운드 트립 에러가 언제 아주 커지냐 하면 바로 그 사건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일 때, 아주 희귀한 사건일 때 이 라운드 트립 에러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희귀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만 걸리는 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트립 에러를 일으켜서 확률을 잘못 판단하면 95%가 1.86%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희귀한 사건이 아주 흔한데 거기서 확률적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행동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와 비교하면은 현대사회는 굉장히 빨리 변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조합돼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그 마을에서 다 아는 사람들과 평생 보면서 지내고 평생 농사나 짓고 글이나 읽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과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어제와 오늘이, 이번 달과 다음 달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희귀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희귀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주자주 호랑이를 만나는 겁니다. 아니면 호랑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호랑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번에는 현대사회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호랑이가 소리를 들으면 라운드 트립 에러를 일으키든 말든 무조건 도망가면 그게 현명한 거였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럴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운드 트립 에러를 일으키면서 그때마다 반대쪽으로 뛰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종차별 같은 거, 지역차별 같은 게 그런 것이죠. 사실은 몇 개의 예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라운드 트립 에러를 일으켜서 거꾸로 이건 언제나 그래 라고 해서 극단적인 판단을 해버리면 현대사회를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제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그 911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 때 사실은 맨하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라운드 트립 에러랄까요? 이거에 관련된 그것을 생생하게 느꼈는데요. 어떤 거냐면 비행기가 날아서 고층 빌딩에 부딪히고 그 고층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마 평생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 눈으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고 희귀한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그럼 저는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희귀하고 드문 사건이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이고 희귀한 사건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꽤 한동안 트라우마를 겪어요. 그 트라우마라는 게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이 굉장히 다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라디오에서 여러분 오늘은 화성인이 침공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에이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말할 텐데, 그때 당시의 마음으로는 정말 그럴지도 몰라,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쉽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끔찍한 것이고 굉장히 비극적이고 드문 사건이 쉽게 일어날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우울증 같은 걸 겪게 되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교하면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뿐이지 누구나 아주 드문 상처, 드문 일들에 대한 로부터 겪는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어떤 비극적 사건들의 생존자인 것이죠. 옛날에는 호랑이를 만나면 대부분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 중에는 호랑이를 만났는데 살았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현대에서는 드문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런 걸 목격하고 특히 뉴스를 보죠. 뉴스에서 보면 911 때 맨하탄에 있지는 않더라도 세상에 저런 일이 정말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간접 체험 정도는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비극적 사건의 생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라운드 트립 에러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사실은 과거를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행운이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농부고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고요.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삶이 훨씬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불운도 보고 믿을 수 없는 행운도 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라운드 트립 오류를 일으키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뮬러 라이어 착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오류를 안다는 지식이 우리의 오류를 다 수정해 주진 않습니다. 뮬러 라이어 착시도 그런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각적 착시인데요. 이 긴 직선의 양쪽에 화살표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직선이 길어 보이기도 하고 짧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 뮬러 라이어 착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착시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우리 눈에 그것은 여전히 길고 짧아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운드 트립 오류라는 게 있었지라는 것을 한번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 오류를 안 일으키게 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현대인은 뱀이 무서운 게 아니다. 뱀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도 본능적으로 뱀을 무서워하는데 사방에 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나중에 곰곰이 다시 한번 따져보면 멍청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나는 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런 걸 믿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답을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끝내면요. 현대인들은 왜 멍청한 짓을 하는가? 현대인은 희귀한 사건들로 가득 차인 곳에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본래 희귀한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 지식을 얻게 되지만 지식으로도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천천히 생각하면 우리에게 적어도 가끔은 우리가 큰 오류들 몇 가지를 피하게는 해줄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질문 여기까지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